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등하던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간 선거가 끝나긴 끝났죠. 투표는 네. 끝나는데 이제 결과가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화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네네.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단 하원은 일단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거의 굳어져 있는데 지금 상원이 좀 머리 아프게 됐겠죠. 네.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단 공화당이 양원을 다 차지했을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나왔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었던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또 피봇이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피봇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는 자세를 바꾼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주 네네.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좀 완화를 기조한다. 금리에 올리던 것을 멈추다. 이런 기대감인데요. 지금 오늘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선거에서에 대한 시각이 이제 오늘 밤에 뜰 물가지수에 대해서 피봇을 했다는 얘기가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은 선거는 투표는 끝났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밤에 쓸 소비자 물가지 앞선 코너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네네.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3일 연속 올라간 것이 오늘 한 번에 오늘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일단 해석하면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3대 지수는 모두 2% 넘나드는 수준. 다우지수도 거의 2%가 떨어졌으니까요. 섹터별로 보면 그동안 반등포였거든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기술주나 임의소비재는 최근에 어떤 하락 추세,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끝나지 않은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딱 보시면 파란색은 이제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은 공화당인데 지금 48대 49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세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은 애리조나인데요. 애리조나가 지금 상당히 파란색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분이 이기는 거로 끝나면 49자리가 되잖아요. 네. 한 자리가 모자라면 5대 5만 되면 50대 50이 되면 부통령의 의사 결정을 갖고 되기 때문에 지금의 똑같은 현상인데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딱 네바다는 이제 지금 빨간색이니까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있죠. 수치상을 보면. 네. 근데 문제는 조지아인데요. 조지아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가운데 보시면 50%가 넘지 않았죠.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 조지아주는 50%를 넘지 않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까? 1등, 2등이 다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언제 하냐면 12월 5일 날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자리라도 애리조나가 지금 이기는 거로 이제 확정돼서 끝나면 상원이 누가 이겼는지 알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5일이 되니까 앞으로 또 한 20일 또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원도 물론 공화당이 이기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는데요. 그래도 예상만큼의 압도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다 보니 소위 공화당의 소위 빨간 물결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지금 실망스럽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민주당이 선전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앞선 건 어제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지금 또 하나의 시장은 지금 소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요. 블룸버그나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쪽에서는 바이낸스가 어저께만 해도 FTX를 인수한다고 얘기 나왔는데 지금 뭐 허가가 났다는데 지금 보면 새로 나온 보더니 이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혼돈 속에 암호화폐 시장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된 인물들, 관련된 뉴스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저께도 크게 떨어진 걸로 봤는데요. 네네. 오늘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지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직간접 투자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는 이제 완전 온전히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네. 거기다 페이팔도 있겠고요. 거기다 스퀘어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테슬라도 여기 엮여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모두 주식시장의 큰 불안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10년물 금리, 미국 달러 돈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돈은 10%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거리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가 좀 반등하고 있고 네네. 오늘도 1,700달러 수준에서 좀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제가 느끼기에는 불안한데 이 불안 심리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소위 옵션 시장을 얘기하면서 네네. 파생상 불이행하면서 콜,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을 콜이라고 그러고요.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을 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풋, 콜 이렇게 레이쇼를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요. 이 풋, 콜 레이쇼가 지금 보면 2008년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최고 수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죠. 다만 1.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갖고 분명히 안 좋은 상태죠. 그렇지만 이렇게 1.1 이상 넘어갔을 경우 이후에 보면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1년 후에 보면 의외로도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그림은 주시장에 대한 아주 극도의 불안 심리, 네. 불안 심리가 반대되는 경우에도 있었다라는 것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너무 많이 내렸고요. 디즈니도 너무 많이 내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테슬라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계속되고 네네. 있는 데다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또 40억 달러 정도 수준을 주식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트위터에 하는데 썼겠죠. 네. 뭐 생활비에 썼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팔은 건데 그게 보면 1950만 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끝날지 앞으로 또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불안심이나 있는 거고 앞서 콜옵션, 풋옵션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테슬라 미국은 종목별 풋옵션이 또 상당히 활발한데 테슬라 풋옵션도 거래가 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일반적인 투자 심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역시 여기에도 테슬라도 비트코인이 엮여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어제도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월스트리트전에서 단독부터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이 좀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8만 7천 명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10%를 생각했었는데 11,000명을 하는 것을 컨펌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13%니까요. 8명 중에 1명이 집에 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미국에서는 왕왕 이런 대규모 인적 조정, 구조 조정을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도 좀 오르고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뉴스 보셨겠지만 실적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익 같은 경우는 완전 EPS는 40% 이상이 모자랐기 때문에 완전 쇼크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디즈니는 예전에 보면 팬데믹 때는 나가서 직접 놀러 가는 테마파크 이런 쪽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네. 그쪽 엄청나게 지금 좋게 나왔는데 반대로 소위 스트리밍이라든가 영화 비즈니스 네. 이쪽에서 지금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오늘 좀 부담이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소 5개의 IB가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기타 특징 중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지난밤 사이에 실적을 좀 냈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루시드도 실적을 아주 부진하게 발표했죠. 네. 모든 항목에서 미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다 미스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규모가 또 상당하죠. 15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역시 주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어펌 이런 것들도 실적 부진하면서 무려 22%나 폭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DR 호튼 같은 것은 3.2% 정도 네. 나왔습니다. 수주 잔고가 상당히 의외로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잔고 상황은 괜찮다는 얘기 나면서 좀 올라갔고요.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의 성향인데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은 오히려 좀 올라놨고요. 목표 주가는 49달러에서 오히려 56달러를 올려나면서 크로우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상승한 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